안녕하세요. 예비 고3 인문논술 설명회 연사를 맡은 다원교육 입시랩 농구술 강사 최윤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비해서 논술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명은 연간 계획이랑 저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개강을 하게 되는 이제 주요한 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왜 논술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술은 곡이 정해져 있는 피아노 입시랑 비슷하다. 왜 이런 비유를 쓰냐 하면, 우선 곡이 정해져 있는 피아노 입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한두 번, 대여섯 번 이렇게 그 곡을 쳐보고 입시장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곡을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걸 목표로 하게 될까요? 우선 악보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한번 그 곡을 다 쳐내는 걸 목표로 하겠죠.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거듭해서 곡을 쳐보고 할 텐데, 그 과정이 끝나면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될까요? 그 곡의 의도, 아니면은 특정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의도를 살려서 재해석을 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겠죠. 저는 논술도 이런 식의 이제 피아노 입시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일단 대학별로 요즘의 논술은 채점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작게 나눠진 점수들이 막 배분되어 있는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을 쓴다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이것이 한 편의 글로서 잘 읽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논술 합격자 평균도 90점 혹은 그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논술 문제가 예를 들어서 4문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문항에 답을 틀려버린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논술 시험을 잘 보려면 이제 거듭 계속해서 써보는 훈련, 틀리지 않고 답을 쓰는 훈련, 이것이 부드럽게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학생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 한 8, 9월 달쯤에 논술을 시작한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3학년 때부터는 제가 내신을 놨어요. 아예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학생의 내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물어봤어요. 너 내신이 얼마였어? 그러면 2학년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얘기하기를 4등급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수업 설명 영상이지만 논술 입시 관련 저희들 찍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술에서는 그 내신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에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한 1등급에서 1등급은 당연하겠죠. 한 3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그 점수의 감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6, 7등급부터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6, 7등급부터 그 이하의 등급이 나오면 너네 논술을 좀 잘 쓰더라도, 이 학생이 논술을 좀 잘 쓰더라도 내신 공부를 이 정도까지 안 한 친구는 좀 뽑고 싶지 않다, 이런 학교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구간부터는 페널티가 갑자기 퍽퍽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뭐 정비례하게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부터는 감점폭이 좀 커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친구의 경우에는 4등급이었어요. 4등급이면 그 등급으로 페널티를 받는 논술에서 그 내신 페널티를 받는 학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기준에서는 내 내신은 망했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내신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 버린 거죠. 이제 이러면은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생긴다. 조금만 일찍 논술을 시작을 했더라면 이제 강사랑 계속해서 이제 긴밀하게 상담을 하는 걸 통해서, 논술은 이제 내신이랑 수능 최저가 함께 작동을 하는 그러한 입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상담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싶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뭐 내신을 그렇게 못 받으면 망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 학생의 논술 학교 선택폭이 좁아져요. 선택폭이 좁아지면 이제 학교에 맞춰서 학생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옵션이 적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수능이라는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뭐 상상이 충분히 가시겠지만, 여름방학 때 난 영어를 할 거야, 여름방학 때 내가 사탐을 다 훑을 거야, 여름방학 때 난 사탐 문제풀이를 통해서 등급을 확 올릴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학종을 만약에 준비한다 그럼 자소서도 써야 되고 바빠지거든요. 이제 학생들의 목표가 분명해지면서 할 것이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촉박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논술이라는 요소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잘 적응하는 학생이면 사실 크게 문제 없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더러 겁이 나겠죠. 논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뭐 교과도 학종도 못 넣을 것 같아 논술 시작했는데 논술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다른 친구들처럼 나는 베이스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논술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기초가 없다라고 느끼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회피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술이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대학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논술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때 또 휴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논술은 내신 휴강이 들어가고, 뭐 모의고사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학생이 자체 휴강도 신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을 때도 뭐 되게 많아, 7, 8, 9, 10, 11월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못 쓸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뭐 여름방학 때부터 인텐시브하게 많이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들은 시수가 같더라도 이제 기본부터 천천히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하면서 필요할 때 학생이 쉬어가는, 그리고 이제 논술이라는 게 내 1년 입시 과정에 처음부터 함께 할 때의 안정감과 중간부터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실제로 합격률도 높습니다,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사족이 좀 길었지만, 이번 늘 강조를 하지만 논술은 좀 일찍 시작을 해주십사 하는 이제 강한 소망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쨌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을 하죠. 겨울방학 때는 이제 기본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 잡는 이제 그러한 수업들, 1학기 때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대학 찾기, 여름방학 때 그 다음에 1, 2차 파이널, 요렇게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우면 된다라는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8, 9회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논술의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들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 글 쓴다라는 것, 이런 거 훈련하고 답안도 유형별로 접근해서 배우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1학기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들어가면 한 8에서 10회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3월, 6월 모의고사도 보고 내신 성적도 3학년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 원서를 넣어 볼 수 있는지, 이제 목표로 해볼 수 있는지, 어떤 학교를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6논술이다 이러면은 한 8개, 9개 정도로 크게 학교들을 잡아서
어떤 학교가 이 학생의 논술 글쓰기 스타일에 맞는지,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이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험을 해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제 최적화 대학을 찾아 나서는 시기가 1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9, 10월, 특히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학교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90% 학교가 정해진다. 6논술의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강사랑 상담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학교의 논술 그 시간표들 요런 것들을 다 봐가면서 혹시 겹치는 날 목표로 할 수 없는 학교들이 있진 않은지 이런 가능성들을 다 봐가면서 이제 학생이 학교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정해졌으면 뭐예요? 이제 그 학교의 문제들을 풀고 또 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것, 즉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는 1차 파이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는 2차 파이널 해가지고 이제 1, 2차 파이널이 열리게 되는데 1차 파이널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연세대, 홍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이 1차 파이널의 대상이고요. 2차 파이널, 그러니까 11월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학교들은 수능 고사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에 이제 수업이 쫙쫙쫙쫙 열리는 이제 이러한 시간이 파이널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은 그 수능 때문에 떨어진 논술의 감을 잡고 이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채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몸에 뼈에 새기고 가는 시간이다. 요런 거지. 뭐 이때 어떻게 해서 논술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되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널은 감 떨어진 거 다시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수업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돼 있냐면은 이제 인문논술 ABC 요게 정규반이자 기본반입니다. 3개를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제고 친구들 스케줄에 맞는 요 반이 따로 하나 열려 있어요. 요거는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BS 논술 특강과 논술 개별 맞춤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반 내지는 이제 정규반, 그 다음에 앞서서 논술 ABC반, 요 반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아주 스탠다드한 반이에요. 논술 베이스 닦고 싶은 입문자들을 위해서 9회 정도로 기초 수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가 끝나면은 실전으로 전환되는 계속반입니다. 그래서 1, 2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식 독해, 그 다음에 논제 읽는 능력 요런 거를 함량하게 되고요. 3에서 8강은 유형별로 접근을 하게 돼요.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논술 고사에 익숙하지 않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 풀기 이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해석이랑 평가랑 무엇이 다른지, 그 다음에 뭐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논술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데 학교가 이제 논술 문제를 낼 때 해석하시오, 비교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라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면 학교가 쓰라고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점수를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본 수업에서 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이제 심도 있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3에서 8강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9강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유형별로 접근을 했었는데 요 유형들이 잘 종합된 하나의 논술 모의고사를 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기초반에서 이제 어느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구성은요. 한 30분 동안은 전 시간에 있었던 유형이나 주제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30분 정도는 논술 기초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학생이 글을 쓰고 한 명씩 불러내서 대면 첨삭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쓰고 있을 때 전주에 썼었던 글을 이제 대면 첨삭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시간 수업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리라이팅 과제를 꼭 내고 리라이팅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옵셔널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굉장히 필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라이팅의 중요성은 맨 처음에 이제 논술 고사라는 것이
그 피아노입시다 라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첨삭 받고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첨삭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는 사실은 글쓰기 실력이 그렇게 막 향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할 때도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굉장히 잘 친 경우가 딱 한 번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곡을 쳐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기준으로 그 감각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겠죠. 논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합격권 답안을 내 손으로 써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리라이팅이라는 말로 목표로 하는 학생의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첨삭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기본 정규반 모든 반에서 이제 뭐 맞춤반도 마찬가지고 리라이팅이 나갑니다. 이거를 집에서 하는 시간이 학생한테 한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이 리라이팅을 해오고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쓴 글쓰기를 다음 주에 또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기본반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별 맞춤반의 경우 개별 맞춤반은 이제 3명 마감의 반이에요. 요 반은 이제 실전 위주고 학생 맞춤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가고 싶은 학교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최저도 문제없이 맞춘다. 이런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뭐 논술로 간호학과만 지망을 할 거야. 혹은 나는 패션 관련 과만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부터 가고 싶은 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진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논술로 지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이제 정해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친구들. 혹은 이제 정규반보다 내가 좀 더 인텐시브하게 1대1로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논술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도 마찬가지는 아니고 이 반은 이제 9주가 아니라 8주 과정 이후에 계속되는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3명 마감인데요. 개별 맞춤 반이지만 좀 구성이 특이하지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1, 2강은 기본적인 강의를 모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에서 8강, 3강에서부터 이제 8강까지는 이제 개별 맞춤식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성은 학생이 이제 문항 1번에 대한 이제 어떤 논술 문제가 문항 1번이랑 2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학생이 이제 학원에 와서 1번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그 1번에 대한 답안을 강사에게 제출을 하고요. 돌아가서 2번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 2번 글쓰기를 하는 동안 강사는 학생의 1번 답안을 바로 서면 첨삭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2번 답안까지 전부 다 맞춰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1번 답안의 대면 첨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번 답안 대면 첨삭이 끝나면 학생한테 1번 리라이팅을 시키게 되고 학생이 1번 리라이팅을 하는 동안 강사는 2번 서면 첨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3명까지밖에 수업을 못 받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맞춤반은 강의 1, 2강을 제외하고는 강의가 없다. 강의가 아니라 학생과 강사의 1대1 소통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본반은 리라이팅이 과제로 나가지만 개별 맞춤반은 리라이팅을 수업 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조금 수업 시간에 써야 될 글이 많아서 피로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인텐시브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라이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합격권 답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라이팅을 수업 시간에 해왔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리라이팅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쓰기의 목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과제로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리라이팅까지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소수 맞춤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S 논술 특강반은 말 그대로 특강반이에요. 단타로 내가 기본반 과정을 8주에 압축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듣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1강에서 8강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커리큘럼 내용 자체는 기본반이랑 유사합니다. 기본반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 반의 경우에는 이제 구성도 기본반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리라이팅이 과제로 나가는 그런 반입니다. 하지만 기본반이랑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 우선은 이 반은 이제 계속반이 아니라 특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의식으로 압축적으로 듣고 싶다, 기본을 완성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EBS 논술 과목을 직접 EBS에서 촬영을 하셨었던 이명순 선생님 강의로 이루어지고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저희는 서면 첨삭은 최대한 자세히 해주고 대면 첨삭을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는 것, 요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반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첨삭 수준을 좀 그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라이팅이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리라이팅이 나가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의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상황에서 첨삭이 이루어져야 될 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때 이런 형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연간 계획, 논술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수업을 준비해 놨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꼭 일찍부터 논술 준비하셔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